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만약 70을 넘기셨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70에 이르지 않으신 분들도 앞으로의 삶을 향한 희망의 빛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70을 넘기면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5가지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랜 세월 여러분을 짓눌러 왔을지도 모르는 무거운 마음들, 매일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걱정들, 그리고 이래야만 한다는 고정관념들, 이 모든 것이 70이라는 인생의 커다란 고비를 경계로 마치 안개가 걷히듯 가벼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70을 넘긴 분들 가운데 무려 8명 중 8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마음이 가볍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 70은 그야말로 인생 제3막의 개막인 셈입니다. 제1막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 제2막은 책임과 의무의 시간, 그리고 제3막은 마침내 진정한 나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의 시간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며 지내오셨는지, 옆 사람의 시선, 윗사람의 평가, 세상의 상식, 친척들의 입소문,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것처럼 우리는 오랜 세월 진짜 나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0을 경계로 이 마음의 짐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폭이나 자포자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은 지혜를 통해 정말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눈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다운 것이다. 돈보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소중하다. 이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이 찾아올 겁니다. 실제로 어느 심리학자가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서 70 이상의 분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행복감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행복의 곡선이라 불리며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0을 넘기면 의미가 없어지는 5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남의 평가나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 두 번째는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 세 번째는 지나친 절약과 미래에 대한 불안, 네 번째는 젊은 시절의 가치관이나 습관에 대한 집착, 그리고 5번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입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쯤 그건 소중한 일 아닌가 하고 생각되신 항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도 아무래도 상관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남의 평가나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에 쏟아오셨는지,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살피고, 동네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고,
친척 모임에서는 체면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아이의 학교 행사에서는 다른 부모들과의 비교에 일희일비하던 그런 나날을 보내오신 것은 아닐까요? 저 집은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자제분은 명문대에 들어갔고 새 차를 샀다더라. 해외여행도 자주 다닌다더라. 이런 대화 하나하나가 마치 보이지 않는 경쟁처럼 느껴져 나도 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다지 갖고 싶지도 않은 것을 손에 넣으려 하거나 진짜 자신을 감추면서까지 번듯한 사람을 연기하려 애써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온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덕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목을 조르는 사슬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50대, 60대 무렵에는 아직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래도 남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승진이나 자녀의 진학, 취업, 집 장만 같은 인생의 큰 결정, 대부분에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70을 넘기면 이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우선 현역에서 물러나면서 직장에서의 평가라는 커다란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자녀들도 독립해 그들의 인생은 그들 자신의 것이 되고 부모인 나의 책임이나 세상 시선의 영향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껏 신경 쓰던 세상의 눈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동네에서 70을 넘긴 어르신을 볼 때 그분의 옷차림이 조금 개성 있거나 취향이 독특하다 해도 저분답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일은 있어도 비판적으로 보는 일은 거의 없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남들은 우리를 그렇게 엄격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주위 사람들도 너그러워지고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70을 넘기고 갑자기 그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전 같으면 이 나이의 그림은 무슨 서툴다고 비웃음을 살 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툴러도 즐거우면 그만이다. 비웃음을 받아도 상관없다. 내가 행복하면 그뿐이라는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그 결과 놀랍도록 생기 넘치는 작품을 그려내셨고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큰 용기를 얻는다는 말을 듣고 계신 겁니다. 남의 평가를 신경 쓰는 일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짜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커다란 선물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남의 눈을 신경 쓰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작은 위화감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의 눈이 신경 쓰여서 못한다고 느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두어 보십시오. 좀 더 화사한 옷을 입고 싶다.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고 싶다.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작은 것부터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칙칙한 색만 고르던 분이 조금 밝은 색 스카프 한 장을 더해본다.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다들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방법은 나이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70을 넘겼다는 사실은 사실 커다란 무기가 됩니다. 이제 70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나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남의 평가를 신경 쓰는 일을 내려놓으면 인간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억지로 유지하던 거칠의 관계에서 벗어납니다. 사실은 잘 맞지 않는데 체면 때문에 이어오던 만남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신 진짜 나를 받아들여주는 마음으로 통하는 관계가 깊어져 갑니다. 나이가 든 지금이기에 이해관계가 아닌 순수한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른을 넘기고 새 친구가 생겼다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취미 모임에서 만난 분,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분, 동네 산책, 동무 등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으로 이어진 관계는 젊은 시절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만남과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좋은 부모여야 한다, 훌륭한 조부모여야 한다는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더 자연스럽게 가족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가족들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 즐거워 보이신다는 말을 듣게 된 분도 많습니다. 남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제멋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체면이나 세상 시선에 휘둘리던 시절에는 사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에서 벗어나면 상대의 기쁨과 슬픔에 솔직하게 공감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응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인 겁니다. 이른을 넘긴 여러분에게는 이 멋진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진짜 나다움을 표현하는 일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 지금껏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열려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얼마나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에 쫓기며 살아오셨는지요? 일에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집안일에서는 구석구석 청소가 닿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사람과의 약속에서는 절대 늦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녀 양육에서는 이상적인 부모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그런 나날을 보내오신 분도 많지 않을까요? 완벽주의는 언뜻 보기에 아름다운 마음가짐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젊은 시절이나 한창 일하던 시절에는 이 완벽주의가 큰 성과를 가져다준 일도 많았을 겁니다. 일에서 신뢰를 얻고 가정을 원만하게 꾸리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에는 커다란 대가가 따릅니다. 늘 긴장 상태에 있고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을 책망하고 남의 사소한 불완전함에도 짜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쳐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애쓰면 완벽해질 텐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모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마음이 쉴 틈이 거의 없었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도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빈틈없이 야무진 것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행동하고 책임을 끝까지 다하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주의의 사고방식을 몸에 익혀버린 겁니다. 60대까지는 아직 사회의 일선에 있는 경우가 많아 완벽주의를 내려놓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상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요구받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주의가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쌓아왔다는 것을 이른을 넘기고서야 깨닫는 분이 많습니다. 이른을 넘기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에 대한 시각도 근본적으로 변해갑니다. 우선 깨닫게 되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아무도 곤란하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음식이 조금 싱거워도 가족은 맛있다고 말해줍니다. 청소가 닿지 않은 방이 있어도 손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에 5분 늦어도 상대는 웃는 얼굴로 맞아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착각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분들이 60%의 완성도로도 충분하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대충이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전 같으면 영양, 균형, 보기 좋은 모양, 완벽한 맛, 그 모든 것에 매달려 지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기쁘게 먹어주고 영양을 섭취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가족과의 대화가 넘쳐나 식탁이 한층 따뜻한 자리가 되었다는 분이 많습니다. 청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아도 청결하고 편안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청소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을 다른 즐거운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60%로 충분하다는 사고방식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보다 적당주의자가 행복도가 높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성과 면에서도 사실은 60에서 80%의 완성도로 일을 진행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을 추구하느라 시간을 지나치게 들이면 다른 중요한 일이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변화야말로 이른부터의 인생을 놀랍도록 풍요롭게 해주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가 솟아납니다. 서툴러도 좋으니 악기를 배워보자. 잘 못해도 그림을 그려보자. 완벽한 영어를 못해도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보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른을 넘기고 새 취미를 시작하신 분들 대부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작은 실패를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작은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실패해도 별일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 요리 레시피에 도전해 본다. 실패해도 오늘은 외식하지 하면 그만입니다. 새 길을 걸어보다 길을 잃어도 뜻밖의 발견이 있었다고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결과의 완벽함보다 하고 있는 도중의 즐거움이나 배움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려지느냐가 아니라 색을 칠하는 순간에 기분 좋음이나 새 기법을 시도하는 설렘의 의식을 향한다. 요리를 할 때 완벽한 맛이 되느냐가 아니라 새 식재료의 향을 즐긴다거나 가족의 기뻐하는 얼굴을 상상한다거나 하는 데에
마음을 향한다. 세 번째 방법은 완벽주의 친구보다 낙천적인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은 주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뭐 괜찮잖아, 즐거우면 그만이지 하는 사고방식의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그 사고방식이 몸에 뱄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해낸 것에 주목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완벽주의자는 아무래도 해내지 못한 부분에 눈이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오늘 해낸 것, 잘된 것에 주목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해낸 3가지를 떠올려 본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침 산책을 했다. 맛있는 차를 우려냈다. 가족과 웃을 수 있었다. 그런 것이라도 충분합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아름답다. 모자라기에 오히려 깊은 멋이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른을 넘기면 이러한 심경을 인생 속에서 실감으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손수 만든 음식에 조금 들쭉날쭉한 모양, 손길이 다 닿지 않은 정원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완벽하지 않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는 그리운 멜로디, 이 모든 것의 완벽한 아름다움과는 다른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쇠약해진 체력, 때때로 깜빡깜빡하는 기억, 이것들을 결점으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쌓아온 증거로서 오히려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늘 긴장하던 어깨에 힘이 빠지고 온화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의 그 변화를 느끼고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경받지만 때로는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불완전하고 인간미 있는 사람은 많은 이에게 사랑받고 따름을 받는 법입니다. 이름부터의 인생은 이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는 시기인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지친 마음을 가만히 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60%의 완성도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보십시오. 분명 지금껏 보이지 않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지나친 절약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미래를 위해라는 말과 함께 살아오셨는지요?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 만일을 위해 절약해야 한다. 노후가 걱정이니 지금은 참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머릿속을 스쳐 사실은 해보고 싶은 일이나 사보고 싶은 물건을 계속 참아오신 분도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세계적으로 봐도 저축률이 높고 미리 대비하면 걱정이 없다는 가치관이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 가치관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성이 있고 책임감의 표현으로서 높이 평가받아야 할 미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절약이나 미래에 대한 대비가 지나치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희생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50대, 60대 무렵을 돌이켜보십시오. 앞으로 의료비가 걱정이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른다. 자녀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간병 비용을 생각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 이런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사실은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돈이 아깝다며 포기하거나
취미에 쓰는 돈을 사치라고 스스로에게 타이르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싶어도 외식은 비싸다고 여기고, 새 옷을 사고 싶어도 아직 입을 옷이 있다고 참고, 친구의 권유도 돈이 든다며 거절해 버리던, 그리고 통장 잔고가 늘어가는 것에 안심을 느끼는 한편 마음 한구석에서 도대체 언제쯤 마음 놓고 돈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경제적 혼란을 겪어온 세대분들은 경제적 불안이 더 깊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한 대비 해두고 싶다고 여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노후의 수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미디어에서 거듭 보도되는 정보들도 이 불안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긴 지금 그 지나친 걱정의 상당수가 사실은 기우였다는 것을 깨닫는 분이 많습니다. 이른을 넘기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한층 현실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생각했던 만큼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생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현역 시절처럼 자주 외출하는 일이 줄어 교재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독립해 교육비나 양육비도 필요 없습니다. 주택 대출도 다 갚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생활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나이가 되면 정말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이 뚜렷해진다는 점입니다. 호화로운 것이나 사치품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고 오히려 단순하고 질 좋은 것을 조금만 갖는 것에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납니다. 모으기 위한 돈에서 쓰기 위한 돈으로의 의식 전환입니다. 이것은 결코 낭비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쓴다는 더 현명한 선택인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아깝다고 여기던 작은 사치, 맛있는 차나 커피를 사는 일, 제철 과일을 즐기는 일, 때때로 외식을 해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의 질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경험에 대한 투자라는 사고방식도 중요해집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여행이나 배움, 사람과의 시간 등 기억에 남는 경험에 돈을 쓰는 일의 가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른을 넘기고 오랫동안 가보고 싶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 예전 같으면 사치라고 여기셨을지도 모르지만 그 여행에서 얻은 감동과 추억은 무엇보다 값진 재산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른을 넘기면 시간의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쓸 돈보다 지금 쓰는 돈이 실제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지나친 절약에서 벗어나 적절한 돈 쓰는 법을 익혀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한 달 즐거움 예산을 정하는 겁니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 비용과는 별도로 순수하게 즐거움을 위한 예산을 정하는 겁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 범위 아니라면 죄책감 없이 쓸 수 있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예산으로 맛있는 것을 먹거나 갖고 싶던 책을 사거나 친구와 차를 마시거나 작은 여행을 하거나, 중요한 것은 이건 즐거움을 위한 돈이니 쓰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에게 허락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주일에 하나씩 작은 사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조금 비싼 차를 사본다.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을 망설임 없이 산다. 맛있다고 소문난 케이크를 사본다. 작은 일이지만 이런 쌓임이 일상에 색을 더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람과의 시간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식사, 차 마시는 시간, 함께 나들이 가는 기회 등에 적당히 돈을 씀으로써 인간관계가 한층 풍요로워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 사람과의 인연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건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질 좋은 식재료, 적당한 운동을 위한 비용, 정기적인 건강검진, 심신을 풀어주는 마사지나 온천 등 건강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료비를 줄이고 인생의 질을 끌어올리는 대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배움과 취미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새 배움, 책 구입, 취미 도구나 재료, 강좌, 수강 등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힘으로써 인생이 충실해집니다. 이른을 넘긴 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경험에 대한 투자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시간과 함께 낮거나 가치가 떨어지지만 경험과 추억은 평생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여행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전 같으면 돈이 아깝다고 여기던 여행도 이 나이가 되면 지금 가지 않으면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른을 넘기고 여러 곳을 다니며 좀 더 일찍부터 여행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새로운 풍경, 문화,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의 신선한 자극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배움이나 학습에 대한 투자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심 있던 피아노, 외국어 학습, 요리 교실 등 이제 와서 시작해봐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배우는 즐거움을 맛봄으로써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시간에 대한 투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의 특별한 식사, 친구와의 짧은 여행, 손주와의 놀이공원, 옛 동료와의 동창회 등 이런 시간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지만 적당한 비용을 들임으로써 한층 충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남에게 선물하는 데에 돈을 쓰는 기쁨도 이 나이가 되어 비로소 순수하게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물, 친구를 향한 마음 담긴 선물, 어려운 이를 향한 도움 등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에 못지않은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에 대한 투자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인생의 질을 끌어올리는 투자라는 점입니다. 맛있는 식사는 건강과 행복감을 주고 여행은 새로운 시야와 활력을 주고 배움은 지적 자극과 성취감을 주고 사람과의 시간은 애정과 유대를 깊게 해줍니다. 지나친 절약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불안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막연한 불안은 실제보다 크게 느껴지는 일이 많은 법입니다. 무엇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그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안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최악의 경우라도 어떻게든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설령 저축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 해도 연금이나 의료보험, 자녀들의 도움 등 여러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른을 넘긴 여러분에게는 적당한 경제적 여유와 그것을 알차게 활용할 지혜가 있습니다. 지나친 절약이라는 마음의 굴레를 벗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풍요롭게 물들이기 위해
돈을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분명 지금껏 보이지 않던 새로운 행복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젊은 시절의 가치관이나 습관에 대한 집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쌓아오다 보면 아무래도 옛날이 좋았다, 우리 시대가 옳았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인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20대, 30대, 40대 무렵에 몸에 익힌 가치관과 습관, 일에 대한 생각, 인간관계를 쌓는 방식, 생활의 리듬, 일에 임하는 자세, 이것들의 상당수는 그 시대 여러분에게 유효하고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답받는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윗사람에게는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된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가치관은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며 많은 성과를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일에서 성공을 거두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오랜 세월 이어온 습관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정해진 순서로 몸단장을 하는 것, 특정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 늘 같은 사람들과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는 것, 이런 습관은 인생의 안정감과 질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합니다. 사회의 구조, 기술의 발전, 사람들의 생각, 생활 방식,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후반에서 70대에 걸쳐 많은 분들이 맞닥뜨리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과 현대사회 사이의 간극입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새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 사회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런 당혹감을 느끼는 일이 늘어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근성이 없다. 옛날이 더 인정이 있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려서 우리 시대가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일이 늘어나 그만 옛날과 같은 방식이나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에 집착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현역 시절에 큰 성공을 거둔 분일수록 이 경향이 강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성공해 왔으니 틀림없다는 생각이 강해 새 방식을 받아들이는 데에 저항을 느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기면 이 집착이 때로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좁혀버리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른을 넘기면 많은 분에게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사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전두엽 기능이 변화해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흑백을 분명히 가리려는 경향이 약해지고 회색 지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커다란 지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직이나 프리랜서, 창업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근성이 없다, 책임감이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이른을 넘기면 시대가 다르니 일하는 방식도 다른 것이 당연하다. 그들 나름의 가치관이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식의 의무라는 가치관에서 저마다의 가정에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행복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라는
유연한 생각으로 변해갑니다. 또한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킨다는 가치관에서 사람마다 적성이 있으니 원하는 삶을 선택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 변화는 결코 포기나 타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풍부한 경험에서 얻어진 깊은 지혜인 겁니다. 다양한 삶을 보아오며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젊은 시절의 가치관이나 습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세계로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나이이기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배움과 취미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열린 자세를 길러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의식적으로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겁니다. 손주나 동네의 젊은 사람들, 배움터에서 만난 후배들 등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을지 모르지만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는 자세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씩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지금껏 나에게는 안 맞는다, 나 이상 무리라고 여기던 일에 큰맘 먹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써본다. SNS를 시작해 본다. 새 장르의 음악을 들어본다. 낯선 나라의 요리를 만들어 본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지나치게 바라지 않는 겁니다. 잘못해도 괜찮다.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임함으로써 새로운 발견과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옛날이 좋았다는 말을 지금도 흥미롭다로 바꿔보는 겁니다. 과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에도 눈을 돌려봄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변화를 즐기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변해가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100년 가운데 이토록 격동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귀한 일인 겁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일이 많은 법입니다. 하지만 실패도 배움의 일부, 완벽하지 않아도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임함으로써 도전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치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유연함을 몸에 익히면 인생에 놀라울 만큼의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우선 인간관계가 크게 바뀝니다. 나이나 성별, 직업,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 다양한 사람과의 인연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맞지 않는다고 여기던 사람과도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우정과 이해가 생겨납니다. 또한 일상생활도 한층 채워집니다. 새 음식을 시도해보는 용기, 새 장소에 가보는 호기심, 새 경험을 해보는 의욕적인 마음이 솟아남으로써 매일의 작은 발견과 놀라움이 생겨납니다. 배움에 대한 자세도 바뀝니다. 이제 와서 배워봐야 의미 없다가 아니라 모르던 것을 아는 일은 즐겁다는 마음으로 새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몇 살이 되어도 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70을 넘기고 컴퓨터를 시작해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의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된 분, 그림을 처음 그려 전시회를 열기에 이른 분, 외국어를 배워 해외여행을 혼자 즐길 수 있게 된 분 등 수많은 멋진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시간을 쓰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일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기면 지금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가치관으로 바뀌어갑니다. 이 변화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생겨납니다.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어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유연함을 몸에 익힘으로써 스트레스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래야만 한다는 믿음이 줄어들므로써 다양한 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가치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세대를 넘어선 인연입니다. 손주와의 관계가 한층 깊고 한층 즐거운 것이 됩니다. 요즘 애들은이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아니라 이 아이들 세대에는 이 아이들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이해 어린 시선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들도 마음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앞날의 꿈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도 옛날 이야기나 인생의 지혜를 설교가 아니라 즐거운 대화로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나이의 틀을 넘어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학습 모임 등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와 자극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최신 기술은 젊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편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써보자는 자세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SNS 등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늦었다는 제한을 스스로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른부터의 인생은 과거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젊은 시절에 몸에 익힌 소중한 가치관을 남겨두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유연하게 내려놓아 간다. 이 지혜야말로 인생의 후반을 풍요롭게 물들이는 열쇠인 겁니다. 내일부터 하나라도 새로운 일에 흥미를 가져보십시오. 분명 지금껏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여기며 살아오셨는지요. 일에서는 부하의 행동부터 결과까지, 가정에서는 가족의 건강부터 앞날까지, 동네에서는 이웃 관계부터 환경 정비까지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어깨에 달린 것처럼 느끼며 늘 마음을 쓰고 걱정하고 관리하려 해오신 것은 아닐까요? 자식이 걱정되니 늘 연락을 취하고 있어야 한다. 가족의 건강관리는 내 책임이다. 동네 일도 내가 단단히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노후 계획도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늘 머릿속을 차지해 마음 편할 틈이 거의 없던 분도 많을 겁니다. 이 통제 욕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의 표현이며 주위를 향한 깊은 애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가족이 행복해지고 일터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동네가 잘 유지되어 온 일도 많았을 겁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을 거치며 경제적 성장을 이뤄온 세대분들은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애쓰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치관에 따라 노력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삶의 방식에는 커다란 대가가 따릅니다. 늘 긴장 상태에 있고 뜻하지 않은 일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남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신이 모두 지쳐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50대, 60대 무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 자란 자녀들의 인생이 걱정되어 밤에도 잠 못 이루는 날이 있거나 은퇴 후에 생활 설계를 완벽하게 세우려 머릿속이 가득 차거나 배우자의 건강 상태를 늘 신경 쓰느라 자기 일이 소홀해지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 사람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내가 단단히 하지 않으면 모두가 곤란해진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아 정말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분도 많을 겁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정보 홍수도 이 통제 욕구를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잇따라 흘러나오는 건강정보, 경제정보, 사회문제정보, 이 모든 것에 대응하고 대비하려 함으로써 마음의 부담이 한층 무거워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기면 이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른을 넘기면 많은 분이 인생의 커다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긴 인생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사이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인생이 잘 흘러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실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깨닫게 되는 것은 남을 통제하는 일의 한계입니다. 다 자란 자녀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인생이 있고 배우자에게는 배우자 나름의 생각이 있고 친구나 지인에게도 저마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미래를 통제하는 일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뜻하지 않은 일은 일어납니다. 병, 사고, 경제적 변동, 자연재해,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완전히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임은 결코 포기나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은 지혜에서 생겨난 더 높은 차원의 이해인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른을 넘긴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흐름에 맡기는 자세를 몸에 익혀 그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크게 줄고 행복감이 늘어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될 대로 된다.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흐름에 몸을 맡긴다. 이런 말의 참뜻을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나이의 커다란 특징인 겁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내려놓기를 실천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먼 앞날의 일이나 통제할 수 없는 남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의식을 향하는 겁니다. 오늘은 맛있는 식사를 만들자. 오늘은 정원의 꽃을 바라보며 지내자. 오늘은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자. 이렇게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 책임인 것과 내 책임이 아닌 것을 분명히 나누는 겁니다. 오랜 세월 많은 것을 자기 책임이라 여기며 짊어져 왔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남의 인생이나 감정, 자연현상이나 사회 정세 등 자신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온 힘을 다한다.
하지만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다. 이 경계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마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완벽한 준비보다 유연한 대응을 중시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보다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남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자신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곧바로 그건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켜보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어쩔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말을 갖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런 거지, 될 대로 되겠지 등 자신에게 와닿는 말을 찾아 마음속으로 되뇌는 습관을 들이면 집착에서 벗어나기 쉬워집니다. 통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인간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질이 다른 더 깊은 유대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가족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들도 부모에게 더 마음을 열어 솔직하게 상의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요즘 온화해지셨다. 예전만큼 잔소리가 없어져 오히려 이야기하기 편해졌다. 지켜봐 주신다는 안심감이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분도 많을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를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임으로써 더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이기에 이 나이가 되어 새로운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한층 가벼운 사귐이 가능해집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고 또 상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안간힘을 쓰는 일도 없이 자연스럽게 우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도 한층 열린 마음이 됩니다. 이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일 없이 만남 그 자체를 순수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관계 방식도 바뀝니다. 내가 단단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즐기며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통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신뢰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남에 대한 신뢰, 인생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이 깊어짐으로써 마음에 커다란 평안이 찾아옵니다. 남에 대한 신뢰란 가족이나 친구가 저마다의 인생을 자기답게 걸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설령 걱정될 때가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나름의 지혜와 힘이 있다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신뢰란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일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분명 무언가 의미가 있겠지. 나중에 돌이켜보면 알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길러온 지혜와 경험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대처해 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가면 된다는 깊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신뢰에 기반한 삶의 방식은 신기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일이 잘 흘러가는 경우가 늘어나는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김으로써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 결과로 예상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생겨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또한 걱정이나 불안에 쏟던 막대한 에너지를
더 건설적인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창작 활동, 배움, 남을 돕는 일, 취미 등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이른부터의 인생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에 느끼던 자유와는 질이 다른 더 깊은 자유입니다. 책임에서 도망치는 자유가 아니라 불필요한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날그날을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며 마음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밤에 잠들 때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 살았다는 충실감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른을 넘긴 여러분에게는 이 멋진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가만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분명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겁니다. 여기까지 이른을 넘기면 의미가 없어지는 5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평가나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 두 번째는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 세 번째는 지나친 절약과 미래에 대한 불안, 네 번째는 젊은 시절의 가치관이나 습관에 대한 집착, 그리고 5번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의 눈앞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우선 느껴지는 것은 마음의 가벼움입니다. 오랜 세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하나씩 거치는 듯한 감각, 깊고 느긋한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몸의 힘도 자연스럽게 빠져갑니다. 그리고 지금껏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꽃의 향기, 가족의 미소, 친구와의 무심한 대화, 이런 일상의 작은 행복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극적으로 바뀝니다. 체면이나 세상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더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으로 통하는 관계, 나이나 지위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도 바뀝니다. 이래야만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매일의 활력과 기쁨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함으로써 확실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남의 평가를 신경 쓰는 일을 그만두기 위해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밝은 색의 옷을 입어본다. 또는 생각한 것을 하나만 솔직하게 입 밖으로 내어본다. 완벽주의를 그만두기 위해 오늘의 집안일이나 용무 가운데 하나를 60%만 해내면 충분하다고 정하고 임해본다. 지나친 절약을 그만두기 위해 오늘은 작은 사치를 하나만 자신에게 허락해준다. 좋아하는 과자나 차, 작은 꽃 같은 것, 낡은 가치관에 대한 집착을 그만두기 위해 오늘은 젊은 사람의 생각이나 새로운 것에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 본다. 통제에 대한 집착을 그만두기 위해
오늘은 한 가지 일에 대해 될 대로 되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본다. 이것들은 정말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이윽고 커다란 변화로 이어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름부터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빛나 보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의 귀함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둘도 없이 소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멋진 일인 겁니다. 다음으로 정말 소중한 것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애정, 우정, 건강, 평안 같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의 크기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이미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아가 인생의 지혜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 어려움을 헤쳐온 강인함,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따뜻함을 속속들이 아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이른을 넘긴 분들의 커다란 재산인 겁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는 젊은 시절에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인생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기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일에 깊은 만족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손주를 향한 애정, 친구를 향한 도움, 지역을 향한 기여, 이런 행위에서 얻는 행복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른부터의 인생은 결코 여생 따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맛볼 수 있는 가장 충실한 시기인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내려놓음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새로운 빛이 비쳐 들어올 겁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씩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분명 지금껏 상상조차 하지 못한 멋진 나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름부터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실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 것이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이나 의견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풍요로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